안녕하십니까.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.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6-7강으로 사화가 되겠습니다. 12지지 중에서 자축인묘 진사 이 사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화라는 것은 일단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는요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음력 4월에 해당이 됩니다. 음력 4월이니까 좀 더울 때죠. 더위가 시작되는 그때를 나타내고, 그리고 하루로 봤을 때에는 오전 9시 반서부터 11시 반에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회사로 따지면 출근을 해서 왕성하게 일을 할 시기, 그때가 바로 사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동물로 봤을 때에는 뱀을 나타내요.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동물이 또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, 이 사화의 그 특징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난 주부터 이 12지지의 음양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사화라는 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진토는 음이 1이고 화가 5였는데, 이 사화는 음의 기운은 전혀 없고 이 양의 기운만 0대6으로 양의 기운만 꽉 찬 그런 것이 바로 이 사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요, 음의 화를 나타내죠. 오화가 양의 화고 사화는 음의 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동물로는 뱀을 나타내고요. 이 음력 4월에는 그 이파와 소만이 있죠. 그리고 사오미 남방 화국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오미라는 것은 계절적으로 여름을 나타내고요. 이 사오미가 이제 방압에 해당이 되는데, 화국의 처음 시작점이 바로 사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사오미 남방 화국의 시작점이면서 사유축 금국의 또 시작이죠. 그러니까 봄의 기운을 닫고 가을, 즉 금의 기운의 시작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, 유, 축, 금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 봄의 기운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지만 바로 여기에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잉태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사화라는 것은 광선, 조명, 햇빛으로 화극금보다 화생토를 잘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화기운이다 그러면 뜨거운 불덩이, 뭐 불꽃, 연기,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, 그런 의미는 오화가 갖고 있고요. 이 사화라는 것은 햇빛, 광선, 조명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빛이 아니라 그냥 나를 비춰주는 그런 햇빛 같은 거, 광선, 조명 같은 것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쇠를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기는 아니에요. 그래서 화극금보다는 화생토를 잘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서 사화가 딱 나왔을 때에는 사화와 오화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럴 경우에는 이 사화를 딱 보면서 화극금보다는 화생토를 잘하는 그런 기운이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으로 한창 바쁜 때를 나타내고요. 결과나 결실이 시작되는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사유축 금국의 시작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금국이라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고 결실을 상징합니다. 그럼 이 결실을 상징하는 것의 그 시작이 사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음력 4월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꽃이 피죠. 그러니까 이 인목이나 묘목이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햇빛을 받아요. 햇빛을 받고 강압성 작용에 의해서 꽃을 피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꽃을 핀다는 것은요, 궁극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꽃을 피웠다는 것은, 이제 머지않아 열매를 맺겠구나.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는 금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을에
기운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꽃이 피는 음력 4월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음력 4월은 자라난 색상이 강합성 작용에 의해 꽃이 피는 시기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화라는 것을 동물로 봤을 때에는 뱀사자를 쓰는데 이 뱀이라는 동물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그 파충류, 그러니까 뱀 같은 동물을 보면은 징그럽잖아요. 그래서 징그러워서 아, 뱀은 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안 좋을 거야. 나쁜 의미를 갖는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띠하고 그 사람 성격은 전혀 상관이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양띠라든가 토끼띠라든가 뭐 이런 동물을 띠로 갖고 있는 사람은 성품이 온순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, 이 성경책에는 뱀이라는 동물이 나쁘게 묘사가 됐지만 실제로 이 뱀이라는 동물은 그 본받을 점도 많은 동물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선 이 뱀의 특징을 보면은요,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뱀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. 바닷속에도 뱀이 있어요. 바닷속에도. 그리고 강속에도 뱀이 있고요. 무태도 뱀이 있어요. 그리고 사막에도 뱀이 있습니다. 산에도 뱀이 있어요. 뱀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뱀이 허물을 벗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변신에도 능하다. 이런 말을 하고요. 또 뱀이라는 동물이 겨울잠을 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겨울에는 좀 약하다. 뭐 이런 말도 있고요. 그런데 이 뱀이라는 동물이 발 없이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. 뱀은 상당히 빠릅니다. 상당히 빠르고요. 빨리 움직여요. 그렇기 때문에 발 없이 빨리 움직인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,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뱀이라는 동물은 뒤로 후진을 안 한다 그래요. 뱀은 뒤로 후진을 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간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한쪽 길만 계속 가는 그런 추진력 같은 거, 이런 것이 강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사화의 특징 중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. 이 사화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간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을기사축, 을목이나 기토나 지지의 사화나 축토, 이 을기사축은 유신이라 그래갖고요. 이게 맺을 유자거든요.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. 이 을목이라든가 기토라든가 이렇게 쭉 땡기면 한 줄로 한 줄로 선이 쭉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처럼 끊어지지 않는다. 뭐 그런 뜻이 있어 갖고요. 잊어먹지를 않는다 그래요. 그러면 사람이 잊어먹지를 않는데 사람의 심리가 어떠냐면요. 예전의 일을 이제 잊어먹지 않아요. 그런데 나한테 막 잘해줬던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나를 막 괴롭혔던 사람들, 이런 나쁜 일들, 뭐 해안이나 원망, 이런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죠.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가, 속성이,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고요.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오랫동안 기억해요.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나한테 잘해줬던 분보다는 맨날 때리고 나한테 엄격하게 했던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내가 오랫동안 기억하죠. 그래서 지금 이 사화도 그렇고요, 축토도 그렇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축일주다. 그러면은 그 유신을 위아래로 다 깔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해안이나 원망 같은 거,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잘못 보였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잊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. 쟤 나쁜 놈이야. 뭐 이러면서.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
자신이 아주 기분이 나빴다든가, 뭐, 무슨 원망, 해안 이런 게 있으면은 잊어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인의 예지신에서 이 화라는 것이 예에 해당하잖아요. 그래서 이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절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성격이 많이 있고, 이 뱀이라는 동물이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잖아요. 그 뱀을 자세히 보시면 혓바닥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이 그 두 갈래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일구이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.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이요, 혀를 상징하잖아요. 그러니까 목 기운은 사람의 눈을 상징하고 화가 혀를 상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일주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는 직업, 이런 쪽으로도 그 적성에 잘 맞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은요, 천간에 병경무가 있어야 상격사주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 병경무라는 것은 이 사화의 지장간이죠. 그러니까 그 일지나 월지가 있으면 그 지장간이 천간에 떴을 때, 그때는 그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유축 근국에서 이 사화라는 것이 그 사유축 근국의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오행인데, 이 사나 유나 축이라는 것이 그 금기운이잖아요. 금기운이니까 뭐 이별, 인연의 단절, 분리 뭐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해요. 그래서 특히 여자가 지지의 사유축을 많이 깔고 있으면 뭐 이별을 한다든가 뭐 인연이 단절이 된다든가 뭐 이런 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사화나 유금이나 축토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. 그리고 일 자체가 이제 4일에 시작해서 6일에 진행이 되고 축일에 결판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마라는 것은 뭐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영마라고 하잖아요. 이런 것이나 전기, 통신. 그러니까 이 사화라는 것은 그 뜨거운 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무슨 조명이라든가 나를 비춰주는 햇빛, 뭐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역마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, 그리고 이미용이라는 게 이제 그 이 사화라는 게 있잖아요. 사화뿐만 아니라 병화를 포함해서 화기운이 좀 강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직종에 많이 종사를 해요. 그러니까 뭐 헤어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은 미술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, 이 사화가 이제 어쨌든 화기운이니까 화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요, 불을 쓰는 직업.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도 횟집이 아니라 그 무슨 뭐 찌개 끓이고 뭐 이런 집, 이렇게 이제 불을 사용하는 그런 직업이 적당할 수 있다. 그리고 임의용이라는 것도 그 요즘에는 그 첨단기계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파마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에도 그 요즘에는 첨단 기계로 이렇게 그냥 뜨거운 불빛이 나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돌리잖아요.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막 불에 달가가지고 머리를 막 말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임의용이라는 것도 그 화기용과 그 관련이 깊은 그런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직업, 이런 것도 화기운에 잘 적합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제가 오늘은 그 사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 사화도 그렇고 이제 오화도 그렇고 이렇게 지지를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은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주병리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